자, HTML에서 우리 스타일에서 변형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2차원 변형에서 translate라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상황 보시면은 div라고 하는 슬라이드 에리어 영역이 하나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쪽에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지금 만든 형식은 우리 홈페이지나 위에 쇼핑몰 보시면 상단에 메인 이미지 영역입니다. 메인 이미지에서 슬라이드 에리어 안에 div라고 하는 슬라이드 영역이 여러 개가 이렇게 놓여지게 되죠. 이미지별로 여러 개가 놓여져서 이미지가 바뀌게 되는데, 그 안쪽에는 이미지랑 이미지 위에 올라가는 글씨 적혀지는 슬라이드 타이틀이라고 하는 영역이 하나가 마련됐습니다. 저장하시고요. 한번 웹브라우저에서 살펴보시면 자, 일단 닫고 보겠습니다. 자, 저장하시고 웹브라우저에서 한번 살펴보시면은 보기 안 좋게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밑에 부분에 글씨가 위치 이동하기 하면서 이렇게 작게 따로 떨어져 있어요. 자, 이것을 위에다가, 그림 위에다가 올려주고 싶습니다. 그림 위에다가 위치 이동하기라는 상자를 올려주고 싶어요. 그리고 상자 크기도 좀 크게 만들 겁니다. 자, 한번 해보면, 먼저 이 상자에 대해서 한번 스타일을 넣어 볼까요? 상자 이름이 클래스가 점 찍고 슬라이드 타이틀이죠. 타이틀이라고 주시고, 상자의 크기 정하기를 먼저 합니다. 그거보다도 이제 위에 겹친다 했으니까 얘는 무조건 뭐다? 포지션이 겹치면은 무조건 포지션 앱솔루트예요. 겹친다 하면 무조건 앱솔루트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크기 width는 width 값을 주시는데, width는 얼마 줄까요? 크기를 위치 이동하기라는 글씨 크기가 있으면 그 크기에 맞춰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width 폭을 안 주고 글씨 크기에 맞춰가 늘었다 줄었다 하게 하시려면 패딩 값만 주셔도 됩니다. 패딩에서 한 50픽셀 이렇게 넣어볼까요? 넣으시고 폰트 사이즈를 줍니다. 폰트 사이즈를 한 30픽셀 정도 넣어보죠. 그러신 다음에 배경색도 한번 줘보겠습니다. 개체에 백그라운드 하셔가지고 RGBA 코드로 흰색 줘보겠습니다. 255, 255, 그 다음에 투명도 조절을 위해서 0.75 줘볼게요. 75% 불투명하게 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테두리를 둥글게 해볼까요? 보더 레디어스죠. 보더 레디어스 주시고 한 20픽셀 줘볼까요? 모서리를.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렇게 하시고 탑과 앱솔루트이기 때문에 탑과 레프트 값을 주셔가지고 위치를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탑 0, 레프트 0 줘보죠. 탑과 레프트 값을 통해 가지고 위치 이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해놓고 웹브라우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됐네요. 네. 자, 글씨는 가운데 배치가 됐죠. 왜냐하면 글씨 기준에 안쪽 여백을 각각 50픽셀 줬기 때문에 이렇게 위치가 됐고요. 만약에 가로 쪽에 여백을 좀 더 주고 세로 쪽에 여백을 줄이고 싶다 하시면은 패딩 값에 가로 값 상하 값을 줄여 주시고 한 칸 띄우고 세로 값을 많이, 자, 이렇게
상하의 여백이고 좌우 여백이죠. 두 개 쓰시게 되면 이렇게 주시게 되면 이렇게 양쪽 상하 좌우가 동일한 여백이 있다가 이렇게 바뀝니다. 상하는 30픽셀, 좌우는 80픽셀 이렇게 주셔도 돼요. 그래서 탑과 제로에 이렇게 주시게 되면 가운데 배치가 됐어요. 그 다음 앱솔루트가 들어가게 되면 부모 요소에게는 꼭 릴레이티브를 주라 했습니다. 그래야 통제권을 갖는다고. 자, 이 div 슬라이드 타이틀의 부모 요소는 슬라이드가 되겠죠. 그러면 슬라이드에 대해서 딴 거 주실 건 없고요. 슬라이드 하시고 일단은 포지션을 릴레이티브라고 줍니다. 포지션 릴레이티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기를 정해줄까요? 크기 슬라이드는 일단은 100%입니다. 100%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높이값 하이트 하셔가지고 하이트는 한 600픽셀 줘볼까요? 600픽셀 600픽셀 줘봅니다. 자, 그러면 세로로 크기가 세로로 아래쪽에 크기가 쭉 늘어나게 돼요. 그 다음에 그림 크기 봅시다. 그림 크기는 슬라이드 안에 있는 그림 크기를 지정해 보죠. 슬라이드 안에 있는 img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자식 개체라고 해서 꺽쇠를 적으셔도 되고 지금처럼 자손 개체로 해서 그냥 한 칸 띄우고 적으셔도 돼요. width 하셔서 100% 주시고 가로폭을 100% 주시면 꽉 차게 나올 거고요. 저장하시고 한번 보시면 세로 크기는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되시면 안쪽에 영역에 100% 들어가서 이렇게 가로가 넓어지면 같이 넓어지죠. 줄이면 같이 줄어들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위에서 아직 나오진 않는데 오버플로우가 있어요. 오버플로우 히든이라고 한번 줘보시게 되면 오버플로우 히든은 얘가 이렇게 넓어져요. 넓어졌을 때 보시면은 위로 더 올려야 되겠네. 자, 넓어졌을 때 이렇게 넓어졌을 때 화면이 커졌었잖아요. 그죠? 사진 이미지가 커졌었는데 자, 600픽셀 이상 됐을 때 어떻게 돼요? 밑에 잘려버렸죠. 이와 같이 오버플로우 히든이라고 주시게 되면 이 600픽셀 범위를 벗어난 영역에 대해서는 이미지를 잘라서 없애버립니다. 요런 기능이 있어요. 줘보십시오. 개체 상자에서 안에 내부에 있는 이미지가 600픽셀을 벗어나게 되거나 하게 되면 감추는 거예요. 감춰서 표시를 합니다. 코드가 점점 많아지죠. 자, 여기서 이제 타이틀을 가운데 배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배치하기 위해서는 탑과 레프트 기본값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변형을 줘야 되겠죠. 변형은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코드로 주실 수가 있습니다. 트랜스폼 속성의 속성값은 트랜슬레이트라고 주시고 갈로 열고 닫습니다. 갈로 열고 닫으시고 50% 쉼표 50% 줘보시기 바랍니다.
자, 50%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원래 있던 자기 위치, 크기 위치에서 자기 자신의 크기에서 절반 크기만큼 X좌표로 50% 위치를 이동하고요. Y좌표로 50% 이동하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아까 00이었죠. 여기 좌표가 뭐였습니까? 00였으니까 00에서 시작을 한 거죠. 여기 00에서 시작을 해서 왼쪽으로는 자기 자신의 크기에서 절반만큼 이동을 했고, 위쪽에서는 자기 높이의 절반만큼 위쪽으로 이동했어요. 그럼 얘를 가운데 놓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거 가운데 놓고 싶거든요. 가운데 놓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이 가운데 놓고 싶으면 기준점이 왼쪽 상단이란 말이죠. 얘도 왼쪽 상단이고. 그래서 탑 값을 0을 줄 게 아니고 얼마 주면 돼요? 얼마 주면 되죠? 전체 크기의 절반만큼 주면 되죠. 50%. 그 다음에 여기도 50%.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러면 보십시오. 왼쪽 상단 꼭지점, 이 녀석의 왼쪽 상단 꼭지점이 가운데에서 붙게 돼요. 근데 오른쪽으로 쳐졌죠. 아래쪽으로 쳐지고.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가운데 요 왼쪽 상단의 꼭지점이 가운데 놓였는데, 가운데 놓인 것을, 자, 이거 트랜스폼 적지 말고 한번 볼게요. 적지 말고 한번 보시게 되면 왼쪽 상단 꼭지점만 생각하셨을 때, 요 왼쪽 상단 꼭지점만, 요 점만, 지금 마우스 있는 위치의 점만 생각하셨을 때 보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중앙에 딱 들어가 있죠. 그죠? 정중앙에 들어와 있는데 왼쪽 상단 꼭지점이다 보니까 기준점이 오른쪽이나 아래쪽으로 쳐져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요? 이 만들어진 개체의 절반 크기만큼 왼쪽으로 옮겨 주시면 되죠. 또 위쪽으로 세로 높이의 절반만큼 위로 올려 주시면 돼요. 그 작업을 변형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변형을 통해서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변형 속성을 써서 트랜스레이트라고 하는 값으로 지정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왼쪽으로 이동하고 위쪽으로 이동해야 돼요. 왼쪽으로 이동할 때는 마이너스 값을 줍니다. 마이너스 값 50%와 마이너스 값 50%, 수직 값에 마이너스 50%를 주시게 되면, 이렇게 넣으시게 되면 이 위치가, 보세요. 세로 거쳐서 보시면 정가운데 딱 들어와요.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글씨 크기, 글씨 내용 이런 거에 따라서 자동으로 크기가 조절됩니다. 글씨 크기가, 자, 50픽셀 넣었어요. 50픽셀 넣어봤어요. 글씨가 커졌겠죠? 글씨가 이렇게 커지면 커지는 대로 자동으로 가운데, 작아지면 작아지는 대로 자동으로 가운데. 자, 작으면 작은 대로 가운데 들어오고, 크면 큰 대로 들어오고, 웹브라우저 크기를 아무리 조절하더라도 항상 가운데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이런 거 사용하실 때 쓰는 것이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입니다. 위치 이동하기. 다시 보시면 포지션에서 겹치기 때문에 앱솔루트라는 값을 적었고요. 앱솔루트를 적어서 겹치기를 시도를 했고, 겹쳐질 때에 그 다음에 위치값은 탑은 50%, 레프트 50% 줘서 가운데에 배치를 했습니다. 가운데 배치를 했고, 배치 장소죠. 요 세 개의 속성이 배치를 하기 위한 속성이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상자가 왼쪽 상단 꼭지점 기준이다 보니, 왼쪽 상단이 꼭지점이다 보니 거기에 나타나는 개체는 오른쪽과 아래쪽으로 쳐져서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개체의 절반 길이만큼, 가로폭의 절반, 세로 높이의 절반 길이만큼 위치를 이동할 건데, 그 위치 이동하는 변형점을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를 써서 위치 이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절반 크기는 상자 크기가 수시로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퍼센트치로, 상대치로 적어서 표현을 해줬고요. 마이너스를 붙인 이유는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Y좌표가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마이너스 50%, X좌표가 왼쪽으로 흘러가니까 마이너스 50%를 적어서 개체 크기의 절반만큼만 이동해 주시면 위치에 정확한 가운데를 잡아 주실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폼의 용도는 이와 같이 위치를 변형을 줄 때 사용을 합니다.